육지에서 장마치 15시간, 망망대해에서 펼쳐지는 공동조업. 동원되는 배만도 5척, 조업인원 70여 명. 최고의 국민 생선, 바로 고등어다. 시속 70km로 대양을 누비는 바다의 로켓. 고단백 영양 만점의 고등어떼를 잡아라. 지금 진짜 맛이 있어. 맛이 있고 많이 날 체리지. 25일간의 조업. 단 한 번의 조업으로 최소 10톤에서 100톤까지. 한 번 터지면 수십억까지. 바다의 금맥 고등어떼. 이게 서민의 고기 생선입니다. 영양 만점 가을 고등어의 무한 변신. 고등어에 침을 놓는다. 수명을 연장시키는 수면침 고등어 침술. 선발자림 수족 냉증에 도움이 되는 고등어를 통째로 넣어 만든 고등어 진액. 사시사철 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밥상 속 주인공 고등어. 고등어를 먹고 살아온 서민들, 이제 고등어가 먹여 살리는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지금 공개한다. 제주도 서부의 아름다운 항구 한림항. 연근의 어업의 중심지라 불린다. 어업 중심지답게 작은 어선들이 점령한 이곳. 그런데 어디서도 보기 드문 초대형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총 4척의 배를 나란히 붙여두었는데 잠시 후 하나둘 사람들이 배에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대형 배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근데 여기 왜 배가 이렇게 많아요? 선단, 밀리기의 선단을 조업을 하는데 선단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제일 큰 배는 고기 실어 나르는 배, 이는 잡는 배, 저쪽에 지금 고기를 모으는 배. 대형 어선들 중에서도 가장 크기가 큰 200톤급의 이 배는 고기들을 항구로 운반하는 운반선인데 2척이 동원돼 수시로 항구와 바다를 오가야 한다. 그래서 본격 조업에는 총 5척의 배가 동원된다. 조업을 총지휘하는 본선에는 그물이 실려 있는데 바로 고기의 위치를 찾고 투망을 담당한다. 배 위에 수십 개의 등이 달린 등선, 일명 불배는 불을 밝혀서 고기를 모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직책이 뭐라고 하셨죠? 어로전. 어로장? 어로장이 뭐예요? 어로를 고기를 잡는데 총지휘하는 사람. 연근의 어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형 선망의 선단이 바로 출항을 앞두고 있는 것. 출항하기 전 선원들이 바쁘게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바닥에 과일이며 술에 떡까지 상을 차린다. 고사상이 차려지자 선단의 총책임자 어로장이 등장했다. 출항하면서 이번 항차에 우리 선원들 몸 펴고 아무 사고 없이 서로 내 마음에 우리 이제 바다의 왕한테 그거 하는 거지. 잘 되더라고. 본격 출항을 앞두고 선단을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대표로 무사고를 기원하는 것. 얼마나 나가 계시는 거예요? 부산서 출항해가지고 25일 동안 바다에 있다가 또 부산 가서 5일 있다가 출항하고. 육지를 한 번 떠나면 한 달에 꼬박 25일을 망망대해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단. 드디어 대형 선단의 지휘자 본선이 먼저 출항했다. 총 5척의 배가 공동조업을 하는 이유, 바로 국민생선 고등어떼를 잡기 위해서다. 대형 선망은 여러 척의 배가 공동으로 조업을 하게 되는데 먼저 본선이 고등어의 위치를 찾으며 출항하고 불을 밝혀서 고등어를 한 곳으로 모으는 2척의 등선이 본선을 중심으로 주변을 살피며 운항한다. 그리고 고등어를 실어 나르기 위해 운반선이 순서대로 따라가게 된다. 가장 먼저 출항한 본선의 상황은 어떨까? 육지와 멀어질수록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데 본선의 항해를 맡은 선장과 그리고 바로 이 사람 어로장이 심각하게 어탐지를 살피고 있다. 하시면 언제쯤 조업을 하시는 거예요? 출항하고 또 조업이지. 조업에는 우리 고기를 찾아야 되니까 출항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조업한다고 생각해. 망망대해 어딘가를 무리지어 다닐 고등어떼를 찾는 일 쉽지 않다. 그런데 조타실의 선장과 어로장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 저는 통신 업무 담당, 쇼나라든지 보증기 SSB 사용이라든지 어떤 기록 보는 거라든지 모든 브리치 장비를 갖다가 총괄하는 사람. 그 시각 등선의 상황은 어떨까? 본선의 통신국장의 무선과 항해 기록을 받아서 고등어떼를 찾아 나선 등선.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뭐하고 거길 먹는다고. 물로 깨가지고 고기를 먹는다. 등선은 여느 어선과 다르다. 배 위에 달린 공중등과 물속에 넣는 수중등까지 수십 개의 등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작이 필요하다. 어군 있는 데 가서 어군을 모아야지 불을 내고 하력을 빨리 하고 어군을 모아가지야 모아놔야 오전에 수만을 하거든. 흔히 오징어 배에서 보던 수십 개의 전등이 달려있는 등선, 일명 불을 켜는 불배라 불리는데 고등어를 모으는데 이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육지를 떠나자마자 위협적인 파도와 맞부딪히지만 점점 속도를 높여 먼 바다로 나가는데 쉼없이 달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거기 있는데 거기가 우리 여기 4마일 거리 좁을만 하거든. 4마일 밖에서부터 7,200m 밖에 서울로부터 제주도로부터 7,200m 밖에 소규모의 작은 어선들의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선망의 선단 조업은 먼 바다로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등어는 주로 어떤 지역에서 잘 살아요? 우리나라의 흑산도 제일 많이 살아요. 거문도군에 제주와 거문도 사이. 그다음 저쪽에 아라도하고 자기도가 뭐고 사이. 제주도 남방에 물이 지어 사는 고등어들은 봄에 산란을 하고 여름에는 동해와 서해로 갈라져 성장한 후에 가을이 되면 다시 제주도 근해로 돌아와 겨울을 보내는 회유성 물고기이다. 어떻게 살아요? 어때요? 철에 따라 다르지. 여름철에는 수온에 물이 따시면은 보충이 살고 겨울에는 추울 때 딱 피부이 되는. 비교적 바다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고등어떼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어탐기를 살펴봐도 아직 고등어떼는 보이지 않는다. 점점 육지로부터 멀어지는 선단. 그때 운반선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람들 다 왔네. 하고 어디 애월리 쪽으로 한번 와보서. 뒤늦게 본선을 따라 출항한 운반선. 3시간 늦게 출항한 운반선. 운반선은 본선과 등선의 조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근처에서 대기해야만 한다. 재빨리 고등어를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본 게임이 있어. 본선을 뒤쫓아 달리는 운반선. 그런데 달리는 배 위에서 그물 작업을 한다. 운반선에 실린 이 그물은 대체 무엇일까? 옆에서 여기까지 우리 배로 고기 뜨고 담아 올리는 거야. 하나의 말해서 바가치. 본선 그물에 걸린 고등어를 운반선으로 퍼서 담아 올리는 뜰채 그물이었던 것. 그물 상태부터 점검하고 가지런히 정리한다. 운반선의 핵심은 바로 고기를 보관하는 어창. 운반선엔 총 5개의 어창이 있는데 그런데 어창을 가득 채운 얼음들을 밖으로 꺼낸다. 달리는 배 위에서 얼음을 사정없이 깨는 이유는 뭘까? 이 여름으로 삽으로 쳐서 그저 고기를 쳤기 때문에 여름을 미리 이렇게 부드럽게 깨놔야 내일 작업이 원만하게.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생선을 운반하는 데는 한겨울에도 얼음이 필수다. 조폐역으로 가는 동안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미리 깨어놓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총 있는 게 80톤, 70톤, 한 80톤. 5개의 어창 가득 80톤의 얼음을 나눠 담는다. 그런데 그때 순식간에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다. 5톤이 넘는 얼음 그물에 사람이 부딪힐 뻔한 것. 이거 갖고 사람 다치면 사람 죽는데. 그만큼 좀 위험하네요. 그래. 이 살짝 건드려도 물에 빠져버릴 사람. 다치기라면 이 얼음이 옆에 사람 살 건드려 삐면은 물에 쏙 빠진다. 사람이 물에 빠진다니까. 조심해야겠어요. 그만큼 무게가 있어. 위험천만했던 상황이 다행히 지나가고
어창 가득 깬 얼음을 채우는 작업이 계속되는데 자그마치 6시간이나 달리는 배 위에서 얼음 작업이 계속됐다. 6시간 후 얼음으로 가득한 어창문이 닫히고 혹여 얼음이라도 녹을세라 보냉 비닐까지 덮어준다. 다 끝난 거야. 이제 심하이. 이제 고기만 실으면 된다. 고기만. 얼음을 가득 실은 운반선의 본격 항해가 시작됐다. 선단의 다른 배들은 어디에 있을까? 본선 저 앞에 가고 있는 게 본선이다. 본선. 우리는 여기가. 드디어 운반선 시야에 본선이 들어왔다. 출항 10시간째. 본선 어로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어탐기와 잠수함에만 달려있다는 수중 음파 탐지기 소냐를 뚫어지게 보는데 작은 고등어 무리가 발견됐다. 어로장이 등선에 불을 켜 고등어를 모아보기로 지시한다. 일본 켰습니다. 등선 앞부분에 달려있는 수십 개의 공중등에 하나씩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이 등을 켜는 것일까? 우리 집안을 저기가 사용하는 캐치라이트라고 이러는데 이게 어거는 모으기 위해서 밝히는 거지. 낮에 활동하는 대부분의 물고기와는 달리 고등어는 오징어와 같은 주광성 물고기이기 때문에 캄캄한 밤바다 한가운데 불을 켜면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기 안 오면 어떡해요? 안 오면 또 이동해야지. 이동하게 되면 또 찾아 헤매. 그런데 이번엔 뭔가를 바다에 넣는다. 고등어가 모여들게 하기 위해 불을 켜고 고등어떼를 찾아 헤매는데 하나씩 꺼내 바닷속으로 넣는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 집어등이라고 모이 든다 이 말고 그래서 바닷속에 넣어서 불을 켜는 수중 집어등이라는 것. 오른쪽 왼쪽 총 12개의 집어등이 있는데 최대 수중 20m까지 집어등을 넣을 수 있다. 조명을 왜 이렇게 많이 켜셨어요? 물을 많이 켜요. 물을 많이 보지. 아 고등어가 불빛을 좋아해요? 네, 물을 많이. 물은 정말 냉성하게 가면 이거 16개 16개 어떤 데 10개나 양쪽에.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불을 밝힌 등선. 과연 수중 집어등을 넣은 바닷속은 어떨까? 불을 켜자 캄캄했던 바닷속에 순식간에 초록색 불이 밝혀진다. 자세히 보니 불빛을 찾아온 고깃대들이 하나 둘씩 눈에 띈다. 몇 미터 정도 있어요? 수중? 오늘 기록이 30m 선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정등이 20m 뜬다고. 또 이렇게 올라오게. 네, 올라오게. 망망대해 암흑천지의 바다 한가운데 불을 밝힌 등선. 등선 주변 바다만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수중 30m에서 떼지어 다니는 고등어들을 좀 더 위로 유인하고 있다. 공중등은 넓은 범위의 고깃대를 유인하기 위해서고 수중등은 배 근처로 고등어떼를 모으기 위해서다. 20m 들어가니 그 밑에 이게 고기라 이게. 저 빨간 거 있지 저기 밑에 그 말고 이거. 어탐기 확인 결과 고깃대들이 초록 불빛 아래로 점점 모여들고 있다는 것. 마치 수족관 속을 유영하듯 고깃대들이 불빛을 쫓아다니는데 과연 고등어가 맞을까? 오징어도 마찬가지. 아, 저도 똑같습니다. 예, 근데 오징어는 보통 체나기들이 집안하면 오징어는 떠서 체나기들은 집어등이 없으니까 공중에 가지고 하니까 많이 떠지거든요. 비교적 바다 위쪽에서 이동하는 오징어는 수중등이 없이 공중등만으로도 집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다 깊이 떼지어 이동하는 고등어떼는 수중등이 꼭 필요하다. 바다 깊이 비교적 예민하게 이동하는 고등어떼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갑판 위에서 뭔가 작업이 시작됐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흰색의 커다란 천을 바다로 내리는 것. 천에는 붉은색의 줄들이 달려있는데 마치 바다 위에 낙하산을 펼친 것 같다. 시한가? 예? 시한가? 그게 뭔데요? 시한가 파도 칠 때, 내 선수 바로 서라고, 많이 떠들여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엮는 거예요. 그걸 시한가를 하는 거예요. 배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물도 칠탄 것은 본격적인 집어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조류의 흐름에 맡긴 본선. 그런데 음파 탐지기 뭔가 잡혔다. 빨갛게 보이는 새무리의 고깃대. 지금 저기 노는 게 저게 그게 빨갛게 노죠. 저 밑에 이제 밑에 건 해주고 중층에 그 빨갛게 노는 저기 고기라. 저 밑에 지부등이 20m 들어갔다고. 여 지부등 밑에 저 고기가 이제 형성이 이제 주위에 있다 고기가 쭉 이제 모여드는 게 모여들면 색깔이 돼갖고 이만 지금 폭이 한 3, 40 가오면은 고기가 한 1000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탐기마다 다양한 모양의 고깃대들이 잡혔다. 지금 보이는 건 지금 뭐예요? 잡음 프랑스돈 종류도 있고 멸치 종류도 있고 고기 우리 잡는 게 아니고 다른 거. 그런 잡음 그런 게 많이 있으면은 고기가 이제 고등어 그 먹이를 보기 위해서 보이지. 밤 10시를 향해 가는 시각. 서서히 고등어떼가 모여든다고 했던 어로장. 그런데 투망할 생각은 않고 여유를 부린다. 왜 그러는 것일까? 아 지금 양이 작기 때문에 더 많이 모아가지고 지금 어중간에 투마를 하고 나면은 다시 불려가 다시 모으기가 힘드는 거라. 지금 고기가 항상 모여 있는 자리에 자꾸 많이 모이거든. 한 마리 있으면 두 마리 세 마리 모이는 게 세 마리 있는 네 마리 다섯 마리 그런 식으로 양이 모여 있는 자리에 자꾸 많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다림과의 전쟁이다. 고등어떼가 불빛을 향해 더 많이 모여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가장 초조한 순간이다. 본선에서 바라본 등선은 마치 밤바다에 불이라도 난 듯한데 등선의 상황은 뭔가 심상치 않다. 사람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데 지금 집어가 안 되는 상태라 이번에 안 모이는 거 많이 안 모이네. 두 대의 등선이 나란히 고등어를 모으고 근처에서 본선이 상황을 지켜보는데 답답한 마음에 바다 상황을 살펴보고 망원경으로 들여다보지만 바다 그 속은 알 수 없고 고등어떼 속은 더 알 수 없다. 음파 탐지기도 변화가 없는 상황. 이 고기가 모여놓고 뭐 금방 모여. 한 시간도 모여도 두 시간도 모여 금방 모여. 안 모이려고 하면 잘 안 모인다고. 그런데 그때 방금 전까지 휑했던 음파 탐지기에 순식간에 뭔가 가득 찼다. 과연 바닷속에 갑작스레 등장한 고깃대, 고등어가 맞을까? 수많은 고깃대들이 비치는데 고등어예요 지금? 고등어 제인데 제가 고등어 있네. 제가 저기고 저기. 불빛을 쫓아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고깃대들. 고등어가 확실하다. 그때 수중 집어등을 끌어올리라는 어루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뜨거운 열을 내며 바닷속을 밝혔던 수중등을 하나하나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왜 벌써부터 수중 집어등을 꺼내는 것일까? 이제 고기 다 해서 올리지. 고등어 집어가 끝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처에서 고등어를 모으던 두 번째 등선은 불을 밝힌 채 서서히 다가온다. 왜 등선끼리 만나려는 것일까? 고기를 이제 뭐하고 뭐 보태지 보태. 우리하고 보태고 있냐고. 아 고기를 몰고 오는 거야 지금? 두 대의 등선이 각각 불을 밝혀 고등어떼를 모으고 이번엔 하나의 등선으로 고등어떼를 끌고 이동해 한 무리로 모으기 위해서다. 그 맑은 불에 따른 고기가 한꺼번에 불을 끄게 되면 다 내려가 버리고 터져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두 대의 등선이 서서히 만나면서 한쪽 등선이 불을 끄면 자연스럽게 고등어떼들이 불 켜진 등선 쪽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다. 고등어 조업은 철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두 대의 등선이 각각 고등어를 모으고 한 곳으로 합친 후 본선이 다가가 고등어떼를 기준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투망을 하게 된다. 그물 아래 부분은 마치 복주머니처럼 조여서 고등어가 그물 속에 갇히도록 하는데 서서히 그물을 좁혀 잡는 방식이다. 드디어 두 대의 등선이 한 곳에 모여 한 무리의 고등어떼로 합쳐진 상황. 불을 끈 등선은 고등어떼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임무는 끝이 난다. 본선의 어루장이 바빠질 시간, 어탐기엔 온통 붉은색으로 가득 찼다. 두 대의 등선이 모은 고등어를 합치고 나니 20m 두께의 고깃대가 40m까지 두터운 층을 이뤘다. 그때 다급히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마자
선원들이 일제히 채비를 시작한다. 이제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토막 새벽 4시 20분 처음 집어를 시작한 지 7시간이 훌쩍 지난 시각 등선이 투망을 위해 본선을 향해 거친 파도를 뚫고 달려온다. 고등어대를 감쌀 본격 투망을 위해 등선을 중심으로 그물을 연결하고 서서히 큰 원을 그릴 공간을 확보한다. 수많은 고등어대를 잡아야 하는 그물의 크기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그물이 꽤 긴 것 같은데 얼마나 돼요, 그물 길이가? 그물 길이가 약간 1000m. 1000m. 드디어 투망이 시작됐다. 그물 길이만도 자그마치 1000m가 넘는다.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물.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등선을 기준으로 큰 원을 그리며 1000m가 넘는 그물을 투망하는데 투망에 걸리는 시간만도 30여 분. 가운데에 있는 고등어대를 중심으로 정확히 투망이 진행 중이다. 바로 그랬을 때 220m까지 갈을 수 있는데 정사각형을 해가지고 건물이 딱 펴져가지고 고기가 제대로 들 수 있는 거는 우리 건물로서 한 100m 수심이 최고 적정. 캄캄한 바다 위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지름 500m, 깊이 100m의 둥근 모양의 투망이 드디어 완성됐다. 그물 속에 있는 등선은 고등어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불을 밝혀야 한다. 이제 본선과 등선의 마지막 그물줄을 연결할 시간. 그런데 그물을 연결하는 줄을 놓쳐버린 것.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자칫 모든 고등어대를 놓칠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가 벌어졌다. 다행히 다시 줄을 던져 무사히 그물줄을 연결할 수 있었다. 이제 본선의 그물줄이 등선에 단단히 고정됐다. 음악 양만 하는데 음악 몇개 안 나고 음악이 안 걸리거든. 우리가 그거 줘야 되지. 드디어 마지막 투망한 그물 연결이 끝이 났다. 그 시각 본선의 가판 앞편 거대한 쇠줄을 감는다. 요로 와야. 아, 이거 그물 밑에 거예요? 예. 요 밑에 거 와야. 그래 이제 호박하면 맨 사이 호박으로. 수중 100m 아래까지 내려간 그물의 밑부분을 복주머니처럼 조여주는 작업. 밑부분을 조이지 않으면 순식간에 고등어대는 사라지고 만다. 투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아랫부분을 조여주는 작업이다. 그렇게 1시간의 작업 후 드디어 양망이 시작됐다. 그런데 고등어는 구경도 하기 전에 그물부터 건져 올린다. 고등어 안 건지고 그물부터 이렇게 건져요? 건물을 이제 넣는다. 모으는 거예요? 건물을 넣어야 안에 고기가 나와. 지름 500m로 펼쳐졌던 원형의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원형의 지름을 점점 좁혀간다는 것이다. 1000m가 넘는 그물이다 보니 그물 걷는 작업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1시간째 그물을 걷어 올리자 그제서야 서서히 고등어가 눈에 띈다. 보이지 않던 물속 그물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 운반선이 다가온다. 좁혀진 그물, 그 속을 보니 엄청난 양의 고등어떼가 로켓처럼 유영한다. 그물 안을 가득 채운 고등어떼들 셀 수차 없이 가득한데 지금 이 순간이 어로장이 가장 예민할 때다. 조업의 성패가 달린 마지막 양망 작업.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하다. 다급히 뛰어가 그물을 건져내는데 그물이 찢어졌던 것. 현장에서 그물 수선이 이루어진다. 이거 고기 다 빠질 뻔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고 나거지. 운반선과 본선 사이에 좁혀진 그물. 어느 곳 하나라도 그물이 터진다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 버린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그물 폭은 좁혀지고 이제 물밑으로 처진 그물을 끌어올릴 차례. 일일이 사람 손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그런데 그때 깊은 그물을 올리자마자 서서히 떠오르는 노란색의 고기들. 순식간에 고등어는 보이지 않고 그물 안은 불청객 농어들로 가득하다. 여름철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농어지만 고등어 선단에겐 최대의 불청객이다. 운반선에 뜰채 그물로 고등어를 퍼내는데 윗부분의 농어는 걷어내고 고등어만 퍼낸다. 농어를 걷어내자마자 기운 넘치는 고등어가 눈앞에 나타났다.
엄청난 양의 고등어들이 그물 속에 숨어 있었던 것. 운반선은 말 그대로 전쟁터 어창에 고등어를 채우는데 고등어만큼이나 많은 양의 얼음을 퍼담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고등어는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죽을 정도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특히 고등어 운반에는 얼음 냉동이 중요하다. 갓 잡아 올린 고등어, 제대로 살오른 가을 고등어다. 이게 서민의 고기 생선입니다. 한국인이 즐겨 먹는 수산물 1위, 서민의 친구라 불리는 고단백 영양 만점의 고등어. 특히 가을 고등어는 지방량이 2배 이상 높아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보니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도 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바다 한가운데서 건져 올리는 고등어떼 작업이 계속되고 그물 속엔 여전히 물반 고등어 반인 상태. 그 양이 엄청나다. 그런데 어르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오늘은 16,000kg. 끝도 없이 쏟아지는 고등어. 그 양은 자그마치 상상하기도 힘든 16,000kg, 16톤이나 된다고 한다. 드디어 그물 속 고등어를 모두 건져내고 운반선과 본선이 분리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아직 오늘 못 보냅니다. 양이 작았어요. 어르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던 이유, 자그마치 16톤의 고등어와 양이 적다는 것. 운반선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 양이라고 한다. 통신국장의 얼굴 역시 어둡다. 조업이 끝나면 조업 일지를 써야 한다는데 어연 잡았는데 왜 적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고기 잡는 거 알아야 돼. 대량으로 조업하는 선단이다 보니 선단 간 경쟁이 치열하고 조업 비용이 많다 보니 조업량에 예민하다. 뭐 힘들어. 몸에 이거 놓으면 안 힘들어다. 안 힘들어. 몸에 익었으니까. 하는 일이 몸에 익으면 무슨 일이라도 처음에 힘들어. 그건 자꾸 하면은 익숙해져. 하루하루가 다른 바다 상황. 힘겨운 배 생활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 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고등어가 있기 때문이다. 새벽에 조업한 싱싱한 고등어를 냄비에 넣고 양 조절 필요 없이 김치통 통째로 넣고 끓여주는 햇사람 스타일의 고등어 조림. 원래 고등어 조림은 오래 끓일수록 맛이 있어. 보통 1시간 정도 끓이시면 되지. 고등어는 오래 끓일수록 담백한 생선살에 양념이 배어 깊은 맛을 낸다. 고등어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구이. 싱싱한 고등어를 프라이팬에 굽기만 해도 고소한 고등어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1시간을 푹 끓인 고등어 김치 조림. 고소한 고등어 기름이 제대로 우러났다. 잘 익은 고등어 구이도 그릇에 담아서 밤새 조업한 선원들의 첫 끼니를 준비한다. 밤새 고등어와 사투를 벌인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고등어 음식들. 모든 선단의 식사는 바로 이 고등어다. 아, 배고라. 오늘은 고등어 얼굴 맛있다. 먹어보면 담백하고 고등어를 많이 우리 배사람들 봐보면 알겠지만 고등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피부가 내가 바다 생활을 40년 이상 했는데 우리 사람들 전부 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아서 피부 건강.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항해가 시작됐다. 그런데 갑자기 배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한다. 운반선 이제 붙이기 위해서. 운반선 붙이기 위해서. 왜야? 물품? 예. 받으려고요? 예, 물품 받으려고. 바다 한가운데 등선과 운반선 그리고 본선까지 세 척의 배가 한 배인 듯 붙어 있다. 한 번 출항하면 바다 위에서 25일을 있다 보니 수시로 운반선이 필요한 물품들을 실어 공급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생활하는 선단의 인원은 얼마나 될까? 본선 23명, 등선 한 척에 8명, 8명 2척, 운반선 2척, 한 척에 10명, 하루선, 하루 운반선 7명. 고등어떼를 잡기 위해 모인 배는 5척, 선단 사람들만도 70여 명에 달한다. 각자 위치에 섰던 선원들이 일제히 갑판 위로 올라왔다. 바다 생활에서 물품 공급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과다.
장갑에 쌀과 같은 생필품부터 선박용 기름까지 채울 수 있는 건 모두 채운다. 기름이 새로하고. 새드럼 들어가요? 600리터네요? 네. 이렇게 600리터 넣으면 얼마나 써요? 한 달. 600리터 한 달 써요? 네. 근데 저 경유는 틀리고, 경유는 많이 쓰고, 경유는 200내씩이 쓰더라고요. 엔진 안에 이어가지고, 윤활유. 아, 윤활유만 600리터 쓰는 거예요? 한 달에 사용하는 선단의 기름 양만도 34만 리터, 3,400만 원이나 된다. 엄청난 비용 때문에 선단 조업은 특히 조업량에 민감하다. 밤사이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채 조업을 했던 선원들이 갑판 위에 다시 모였다. 그물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중 가장 연세가 지긋한 선원을 만났다. 우리 새 머리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 물어 뭐 하려고? 궁금해서. 머리 연세 얼마나 되시는데요? 80. 올해 83살. 어쩜 이렇게 나이 많은데도 이렇게 정정하세요? 보야, 문자는 보야. 뭐가 보약인데요? 고등어, 사실 많이 먹고. 서민들에게도 선원들에게도 특별한 생선 고등어. 인생이자 곧 삶의 시작이 고등어인 사람들. 바다 생활만 40년이 넘은 어르장이 지키고 싶은 것 역시 바로 고등어다. 한 달에 한 번씩 5일간 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이제 집은 자녀들한테나 집사람한테 좀 미안한 건 많지. 이때가 생활하면서. 그렇지만 사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몇 생활이라는 게 정년퇴직이었거든. 정년이었기 때문에 자기 건강만 허락하면은 언제까지라도 할 수 있지. 그런 좋은 점도 있지. 동쪽에서 서서히 달이 떠오를 무렵 또다시 고등어떼를 찾는 어르장과 달리 그 시각 선원들은 저마다 깊은 잠에 빠져있다. 망망대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고등어떼를 유혹하는 등선의 불빛이 바다를 밝히고 있다. 어르장의 눈빛은 음파 탐지기 소냐의 고정.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르장의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불이 꺼져버린다. 끝밖에 안 보인다 이거. 안에 불을 밝히면은 내부에 시야가 방해되니까 불을 안 밝혀야지. 밖에 어디 보이나? 밖에 안 보이네요. 저 멀리 등서는 고등어 집어가 한창인 상황. 하루의 밤낮을 고스란히 거꾸로 사는 사람들. 낮엔 잠시 쉴 수 있지만 밤만 되면 험난한 조업이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투망을 위해 등선에 줄을 고정하는데 한 번에 성공했다. 어르장의 투망 지시와 함께 본격 투망이 시작된다. 하루에 한 번 매일 밤마다 이루어지는 투망 작업이지만 매 순간 긴장을 풀 수 없다. 배 속도에 맞춰 그물이 바닷속으로 사정없이 빨려 들어간다. 마지막 그물 부분까지 투망이 끝이 났다는 바로 그때 그물 끝부분의 줄이 사정없이 엉켜서 빠져버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다급히 선원들이 모여드는데 그물의 밑부분 복주머니처럼 조여주는 쇠줄이 엉켜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가면 뭐다. 그물 아랫부분을 모으지 못하면 조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천만다행으로 천천히 쇠줄이 감기기 시작했다. 다행히 조업은 가능하다. 밤바다를 밝힌 등선을 가운데 두고 본선의 투망이 완료됐다. 그 시각 운반선이 바빠진다. 투망이 시작되면 운반선은 곧바로 고등어실을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서서히 본선을 향해 다가가는 운반선. 그물을 가운데 두고 합체에 성공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0톤 규모의 얼음 그물이 움직이는 위험천만한 순간. 특히 움직이는 배 위다 보니 사고는 언제나 순식간이다. 어창 가득 얼음을 채우는데
촬영팀을 향해 여기저기서 걱정의 소리가 쏟아진다. 본선과 운반선 사이 점점 좁혀지는 그물. 그 속에 과연 고등어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다행히 어제와 같은 불청객은 없어 보이는데 그물 속 사정을 들여다보니 물보다 고등어떼가 더 많다. 왠지 범상찮은 기운의 고등어떼. 그런데 그때 뜰채 그물 아랫부분이 걸렸다는 것. 그물 아랫부분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한 치 앞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 다급히 그물의 쇠줄을 풀어보는데 다행히 뜰채가 무사히 올라왔다. 그리고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는 고등어떼. 단 한 번의 뜰채만으로도 어제와는 차원이 다른 양이다. 드디어 선단 사람들이 기대하던 고등어 금맥이 터졌다. 매년 고등어 어획량이 줄어들다 보니 엄청난 고등어떼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바로 눈앞에서 고등어 금맥을 잡은 것이다. 운반선의 뜰채로 퍼내기를 수십 번. 성격 급한 고등어보다 더 빨리 얼음 가득한 어창으로 넣는 것이 바로 선원들의 목. 바다에서 어창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고등어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자그마치 5시간이나 계속되는 뜰채 작업. 오늘 잡힌 고등어의 양만도 어제에 비해 서너 배는 좋게 넘어 보인다. 이 순간이 바로 뱃사람들이 느끼는 최고의 짜릿함이다. 바다의 로켓이란 이름처럼 힘이 넘치는 고등어떼. 싱싱한 고등어들이 고스란히 어창으로 향한다. 어창 하나에 실리는 양만도 30톤이나 된다. 고등어보다 얼음을 더 많이 실어야 할 정도로 신선도가 중요하다. 잡을 부분을 먹고 죽으면은 거기가 생수가 잡거든. 어창이 차고 넘치도록 고등어로 가득 찼다. 그리고 나서 어창문을 하나씩 닫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물 속엔 고등어로 넘쳐난다. 이거 지금 한 칸 다 채우고 두 번째 칸 채우신 거예요? 오늘 많이 잡힌 거예요? 많이 잡았어. 그거 많이 본 거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좋지. 힘들하고. 엄청난 고등어 양에 선원들도 힘이 난다. 오늘은 특히 귀한 녀석들도 함께 올라오니 선원들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다. 힘이 넘치는 초대형 방어까지. 하지만 선원들이 열광하는 생선은 바로 유일무이 고등어다. 그렇게 3시간을 더 작업해도 도무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끝없이 쏟아지는 고등어떼. 보기에는 엄청난 양이지만 10년 전 어획량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값싼 국민 생선이란 타이틀을 다른 어종에게 내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고등어와 씨름해온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아쉬운 일이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고등어 양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양망 작업만 5시간째. 고등어 양은 대체 얼마나 될까? 6만 킬로 정도. 6만 킬로. 어제 약간 못 잡은 거 한 방에 많이 하신 거네요. 오늘 고기가 날씨가 고기 좀 많이 달 것 같아. 다른 데들도 많이 잡는 것 같아. 60톤의 고등어는 약 7천만 원 정도. 바다에선 고등어가 금광이다. 하루에도 수십 톤의 고등어를 잡다 보니 운반선 2척이 교대로 실어 날라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고등어 조업이다. 그래서 선단의 조업에는 운반선이 필수다. 드디어 고등어를 가득 실은 200톤급 운반선이 항구를 향해 출발했다. 조업 지역으로부터 자그마치 15시간의 항해 끝에 드디어 항구가 보인다. 이제 하역 작업. 밤사이 치열했던 고등어 조업의 산물인 고등어가 드디어 항구에 도착했다. 15시간 바다를 달려왔지만 빠른 작업 덕분에 얼음 속에서 여전히 신선한 고등어. 하역 작업 역시 속도가 관건이다. 고등어는 죽기도 전에 부패가 시작된다고 과장스럽게 얘기할 정도로 부패가 빠른 생선이기 때문이다. 고등어들은 선별을 위해 항구 한켠으로 옮겨지는데 고등어를 바닥에 쏟아붓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오는 이 사람. 고등어 배부터 갈라본다. 그리고는 고등어를 크기별로 일렬로 배를 갈라놓고 사진을 찍기까지 한다. 대체 뭐 하는 것일까? 일단 먹이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하고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먹이를 먹었을 경우에는 냉동이 들어가면 저희도 이제 뭘 먹으면 위 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소화액이 나와버리면 이게 부패가 빨리 진행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상태가 어떤데요? 이 정도면 이게 온전한 형태가 있으면 이게 멸치 같은 건데 온전한 형태가 있으면 오히려 나빠요. 이런 경우 좀 안 좋은 쪽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게 소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액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죽어도 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조업의 고등어를 샘플로 뽑아 고등어 전체 선도를 체크해 고등어 상태를 감별하는 것. 한 마리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상급에 속한다. 이틀에 걸쳐 조업한 77톤의 고등어 떼가 쏟아진다. 반짝이는 눈과 푸른 등 신선도는 좋은 상태다. 항구 한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종이 상자를 준비한다. 다 뭐예요? 박스 저 고기 포장할 거예요. 못 상자가 되는 거예요. 상자 수는 모르겠고 아무튼 내일 아침까지 작업해야 갈 거예요. 자그마치 77톤의 고등어 작업. 꼬박 24시간이 넘도록 고등어 포장 작업을 해야 하는 양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 고등어를 먹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곳에선 수많은 고등어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곳 사람들에게 매일 밤 고등어 포장 작업은 삶이자 곧 생계라고 한다. 큰 거 작은 거. 어떤 거? 큰 거 작은 거요? 네, 넷자 속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놔둬도 이제 큰 거 이거는 나중에 또 박스에 담고 이게 큰 거잖아. 아, 그런 거는 또 나중에 또 담고요? 이거를 비슷해 보이는 고등어지만 한눈에 초대형 고등어들만 순식간에 골라낸다. 고등어는 대중소 크기에 따라 선별하는데 가격이 달라진다. 최대 50cm까지 자라지만 30cm 이상이 최상급의 고등어다. 가을 고등어가 이곳에선 서민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돈 버니까 기분이 좋아. 응. 밖에서 비도 안 맞고 안내서 하는 거니까 너무 좋아. 춥지도 않고. 서민의 식탁 위에서 서민과 함께 해온 고등어. 무엇보다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생선이 바로 고등어다. 이렇게 작업한 고등어는 전국의 식탁으로 하게 된다. 전부 뭐 부산이나 요 도내 아니면 식자재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육지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보통. 제주 바다에서 건진 싱싱한 고등어를 서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은 바로 시장. 마치 막 잡아 올린 듯 싱싱한 가을 고등어가 시장에서도 인기다. 이때 시장 사이를 다급히 뛰어다니는 한 남자 발견. 수족관을 유심히 살피기까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 걸까? 고등어 침 놀아요. 아, 고등어에게 침을 놔요? 예. 고등어가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죽기 때문에 침을 늘어가고 있거든요. 고등어에 침을 놓는다. 한연에서만 보던 침을 고등어에 놓는다는 것인데 생선인 고등어에 왜 침을 놓는 것일까? 본격적으로 옷까지 벗고 침 놓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왜 하필 사람도 아닌 고등어에 침을 놓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고등어가 헬스용 어종이기 때문에요.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죽어요. 하루 이상은 못 살거든요. 그래서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침을 놓는 거예요. 활동량이 많아 빨리 죽는 것이 특징인 고등어. 이 살벌한 침을 이용해 고등어를 마취시키면 활동량은 줄고 그만큼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 들어가는 거는 한 이 정도? 길이 10cm의 침이 무려 절반이나 고등어의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됐어. 먼저 고등어를 단단히 잡고 머리의 밑부분 어딘가를 사정없이 찔러준다. 정확하고 깔끔한 손놀림. 정말 고등어를 마취시키는데 성공했을까? 남자가 됐죠?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말 얌전해진 고등어. 침을 놓기 전 힘껏 펄떡대던 고등어. 침 한 방에 살아있지만 활동이 둔해졌다. 놓는 부위가 있어요? 예. 머리하고 몸통 중간 사이인데 거기 혈이 있어요. 여기요. 이 머리, 몸통.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이게 고등어 척추예요.
머리와 몸통 옆쪽에 있는 3개의 척추혈 중 정확히 가운데를 찔러줘야 한다. 놓는 곳 말고 다른 데다 침을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다른 데다 놓으면요.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요? 예. 그 놓는 부위에만 정확히 놔줘야만 하루 상태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조금의 실수에도 죽어버리는 성질 급한 고등어. 일본에선 신선도를 위해 생선에 침을 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하게 된 고등어 침술. 이렇게 침을 놓아 활동량이 줄어든 고등어는 최대 일주일까지도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수족관에 넣었더니 숨만 쉬고 잠은 자듯 꼼짝도 않는다. 이 잠든 고등어를 깨울 수도 있을까? 4방 가야 돼요. 4번. 4방이요? 예. 처음에 놓은 자리를요 다시 메꿔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잠재운 고등어를 깨울 때는 총 4개의 침이 필요한데 먼저 2개의 침을 놓았다. 저 잠자는 걸 깨울 수 있는 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내가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한 방울 더 놔주고 한 방울 남으면 깨어날 수가 있는데 머리 아랫부분 총 3개의 침을 맞은 고등어. 가리고 어떻게 마지막 한 방의 침은 손을 가리고 도전. 예리하게 고등어를 살피고 비법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레 마지막 한 방에 침을 놓고는 하나씩 침을 빼내는데 서서히 마취가 풀린 고등어. 약 10분 후 바다에서 갓 건진 듯 힘이 넘친다. 처음에 시작했는데 하루 채다가 560마리를 실으면요 거의 다 폐쇄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이 침을 제가 개발하게 된 거죠. 이 침술이 개발이 안 됐으면 전국 각지에서 고등어 회를 육지에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등어 회는 그동안 제주도나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었지만 최근 고등어 양식장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싱싱한 고등어 화로회를 먹을 수 있게 됐다. 그 가운데는 전국으로 이동하는 고등어를 따라다니며 놓는 고등어 침술도 한몫했다. 제주도에는 제주도만의 특별하게 고등어를 먹는 비법이 있다고 한다. 특히 제주도에선 고등어 요리가 발달했는데 고등어 화로는 대부분 바다에서 건져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워내 수족관 생활에 익숙해진 싱싱한 고등어들이다. 가을철이고 이제 고등어는 이제 맛이 들 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큰 월동 준비를 위해 더 많은 먹이를 먹는 요즘 고등어의 지방 함량은 2배, 고소한 고등어의 맛은 2배 그 이상이라는데 그렇다면 기운 넘치는 제주도식 가을 고등어 요리는 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갑자기 칼로 고등어를 긁어내기 시작하는데 뭐라는 것일까? 비늘 좀 돼. 고등어도 비늘이 있었네요. 예, 참치도 있습니다. 방어도 있고. 등푸른 생선은 뭐 비늘 없다고 생각하는데 참치도 다 있습니다. 비늘. 이제 본격적인 고등어 손질이 시작되는데 머리를 자르고 내장을 제거한 고등어는 등과 뱃살을 차례로 잘라준다. 그런데 이때 움직이네요. 예, 살아 있을 때는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 바늘 포를 떠도 움직입니다. 왜냐면 얇은 막이 있습니다. 얇은 막을 항시 제거를 안 하면 배탈이 나는 것입니다. 고등어를 생으로 먹을 경우엔 비늘에 균이 있을 수 있어 꼭 벗겨내고 먹는 것이 좋다고 한다. 구이와 조림이 아닌 조금은 낯선 고등어회. 최근엔 양식장이 생기면서 내륙에서도 고등어회를 맛볼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고등어의 배를 갈라주면 드디어 드러나는 고등어의 붉은 속살. 뭐든지 결이 반대 방향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육질이 조금 반대로 썰고 이러면 이 결 반대로 썰면 아무래도 육질이 조금 쫄깃쫄깃한 맛이. 등푸른 생선의 대표주자 참치를 축소해 놓은 듯한 고등어. 몸통 전체를 횟감으로 쓴 고등어는 살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어주는데 입안에 넣자마자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살살 녹는 것이 고등어회의 특징. 이 부분은 뱃살, 지금 요 얇은 부분이 이쪽이 뱃살. 다른 고기 그렇지 않아서 고등어는 뱃살이 좀 얇습니다. 고등어회에서 최고의 부위는 바로 참치처럼 뱃살이다. 마치 참치회 뱃살을 축소해 놓은 듯한 모양. 고등어회 최고의 한 점은 바로 얇아서 더욱 고소한 뱃살이다. 이제 제도는 불과 한 10년 전부터 이제 할고등어도
또 선어로 이래 많이 드셔야지 이제는 이제 양식도 잘 되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하루가 이제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 가을 무와 묵은지에 고등어를 넣고 조린 고등어 조림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메뉴다. 이번엔 제주도에서만 먹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데 바로 제주식 고등어 맑은탕. 첫맛은 시원하고 끝맛은 깔끔한 것이 특징이라는데 비린내는 나지 않을까? 이 비린내는 어떻게 잡으세요? 소주로 저희들 개고는 소주로 잡고 소주로 이렇게 고등어에 소주를 넣고 함께 끓여 비린내는 날려버리고 다른 양념 없이 마늘과 배추만 넣어 푹 끓여내는 고등어 맑은탕. 시원한 국물 맛에 인기를 끌고 있다. 뭐니 해도 고등어 요리의 베스트셀러는 바로 소금 착착 뿌려 구운 고등어 구이. 기름 하나 없이 고등어 기름만으로 구워내는 고등어 구이는 영양 만점에 밥도둑이 따로 없다. 제주식 고등어 요리로 차린 특별한 가을 고등어 밥상. 특히 고등어회는 마른 김에 싸먹는 것이 특징인데 제철 맞은 싱싱한 고등어회 한 점. 과연 그 맛은 어떨까? 단맛이 강해요. 고소하면서 달달하다 할까? 고소한 거는 이걸 따라올 수가 없어요. 고소한 맛은. 그다음에 기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끼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비린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고 제일 맛있습니다. 경남 산청군. 이곳엔 남다르게 고등어를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른 아침부터 트럭에 뭔가를 잔뜩 싣고 왔다. 트럭을 살펴보니 제주 바다에서 조업했던 냉동 고등어다. 이 많은 냉동 고등어를 이곳에선 어떻게 먹는 것일까? 고등어로 가지고 농축액을 만들어가지고 농축을 하거든요. 면역력 향상과 뇌세포 성장에 도움을 주는 영양 만점 고등어. 엄청난 양의 고등어를 준비하는데 이 고등어로 진액을 만든다는 것이다. 박스 나왔잖아요. 이게 몇 킬로나 가져오신 거예요, 고등어? 지금 한 번 앉을 때 500kg. 500kg. 예. 자그마치 500kg의 고등어를 내려놓고는 갑자기 공장 한켠에서 무언가를 준비 중인데 양파를 고르고 있다. 양파를 뭐 하시게요? 양파가 이제 고등어 잡내를 잡아줘. 그게 이제 비법이랍니다. 그게 비법인데 이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약재가 한 20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이게 기본적인 감초, 당귀, 뭐 계피. 고등어의 비린내를 잡고 진액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20여 가지의 재료를 넣어 만드는 고등어 진액. 그런데 양파의 껍질은 까지도 않은 채 바로 세척기에 넣어버린다. 껍질 안 까고 껍질에 영양분이 양파에는 껍질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껍질 안 까고 자 그래가지고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알맹이보다 껍질에 더 많다는 양파. 재료 하나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 느껴지는데 고등어와 어울리는 20여 가지의 재료를 찾는 일은 녹록지만은 않았다. 처음에는 그걸 좀 많이 버리죠. 많이 버리고 막그다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손해 보셨어요, 금액으로 따지고? 그거는 따지면 한 끝내가 한 1억 정도 손해 봤죠 처음에는. 빈혈에 좋은 당귀부터 피로 회복에 좋은 치껍질까지 진액에 들어가는 약재만도 20여 가지. 왜 이렇게 많은 약재를 넣는 것일까? 한약재가 한 20가지 되는데 냄새도 없애고 근데 먹으면은 저도 뭐 먹어보면은 아 이거는 진짜 보약이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거는 약재가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고등어 비린내를 잡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된 고등어 진액 레시피. 이렇게 들어가는 약재의 양만 무려 500kg이라는데 마지막으로 냉동된 500kg의 고등어를 그대로 넣어준다. 손질도 안 한 고등어를 그대로 넣어도 괜찮은 걸까? 내장 손질 이런 건 안 하고 통째로 다 넣으시죠? 아, 예, 이건 손질 안 합니다. 그대로. 원래 내장이나 안에 근데 그게 이 머리 부분이나 이런 거 다 버리잖아요. 버리는데 이게 내장하고 안에 이런 데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 사실 고등어의 내장으로 만든 젓갈은 조선시대 진상품이었을 정도로 귀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1톤의 물도 가득 부어주고 이제 남은 작업은 이게 보통 이제 일반 예일로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13시간 정도 지켜가지고 1시간 동안 95도의 온도에서 비린내 제거를 위한 예열 작업을 거쳐줘야 한다고.
그런데 예열한다는 약탕기의 뚜껑을 그대로 열어둔다. 저 뚜껑을 왜 안 닫으셨어요? 저걸 왜 안 닫느냐면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고등어 찌개 할 때 그냥 닫아가지고 하는 거하고 안 닫아서 하는 거하고 처음에 예열을 할 때 뚜껑을 열어가지고 끓이면 끓일 때까지 해놔놓으면 비린내가 다 날아가요. 그럼 비린내가 안 나요. 저것도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참 정도 끓여가지고 일단 비린내를 날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추출하는 13시간 정도 추출하는 거예요.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를 날리기 위해 뚜껑을 연채 끓여주는데 그렇게 1시간 후 초대형 약탕기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과거 제주도에선 가정 상비약으로 고등어 진액을 집에서 만들어 먹었는데 여기서 착안한 것이 바로 고등어 진액이라고 한다. 괜찮습니다. 조금 이제 원래 처음에 이 뚜껑 닫은 상태에서는 닫아나면 비린내가 많이 날 건데 열어놨을 때 그 김으로 다 난리 보냅니다. 난리 보내기 때문에 그 김이 예 비린내가 안 납니다. 거의. 비린내를 잡는 예열 작업은 성공. 본격적으로 진액을 내기 위해 뚜껑을 단단히 닫아준다. 8시나 9시까지 100도의 온도에서 13시간 동안 구워야만 완성되는 고등어 진액. 고등어를 더욱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오랜 진액 추출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 날 아침 13시간이 지난 오전 8시. 과연 대형 약탕기 속 고등어 진액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살짝 연기를 빼고는 뭔가를 확인한다. 바로 고등어 진액의 최대의 적 비린내 점검. 비린내 안 나죠? 비린내 안 나죠? 고등어 진액은 고등어와 약재를 넣고 13시간 동안 끓여내고 서서히 진액만 추출해서 옆통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고등어와 약재가 우러난 맑은 진액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 끓인 약탕기에는 고등어와 약재 찌꺼기만 남게 되는 것이다. 안에 고등어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전부 다 싹 다 뺀거든요. 하나씩 하고. 비로소 고등어 진액이 완성됐다. 가을의 봄을 고등어와 20여 가지의 약재를 넣어 만든 고등어 진액. 정성용 씨 바로 맛을 보는데 과연 그 맛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행히 잘 우러난 고등어 진액. 아주 맛있어요. 잘 됐어요. 뇌 건강에 좋은 DHA가 풍부해 기억력 향상에도 좋은 고등어 진액. 고등어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진액으로 환골탈퇴했다. 망망대해에서 건져올린 서민의 보물 고등어. 70여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잡는 것은 국민 생선 고등어이자 서민들의 희망이고 꿈이다.